2-3입니다. 자, 이번 단원에서는요, 원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해 볼 겁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에서요, x-인터셉트하고 y-인터셉트를 먼저 찾아주겠습니다. 자, x-인터셉트란 x축과 만나는 한 점을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여기에서 만났고 이쪽은 여기에서 만났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저거 7하고 마이너스 7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7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y-인터셉트를 할 건데 y-인터셉트 보시면 원이기 때문에 아마 똑같을 거예요. 자, 여기 원점이 센터로 보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y-인터셉트 같은 경우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7입니다. 자, 레디우스 얘기해달라고 그랬는데 원점에서부터 여기까지 거리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7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퀘이션을 쓸 건데 자, 이게 이번 단원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원의 중심이요. 원점에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쓰면 돼요. 먼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래 제곱이다가 기본이거든요. 이게 원점이 원의 중심일 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레디우스가 7이었으니까 한번 다시 써주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7의 제곱 또는 49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센터를 0과 0으로 놨고요. 자, r값이 여기에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 모든 것에 대한 원의 방정식을 만들 건데 되게 쉽죠? 자, A번부터 해보면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이다. 그러니까 3제곱 써주겠습니다. 자, B번도요, 똑같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0의 제곱이 될 거고요. 자, C번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2와 3분의 1이니까 제가 바꿀게요. 3분의 7로요. 3분의 7의 전체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00의 제곱일 거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0.25의 제곱입니다. 3번입니다. 이번에는요, 원의 방정식이 주어졌고요. 저희가 그거에 맞게 찾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레디우스를 찾을 건데, A번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가 아래 제곱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레디우스 얼마 나오겠습니까? 여기 나오겠죠. 루트 36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B번 같은 경우는 7이고요. 자, C번은 조심하셔야 돼요. 0.2이고요. D번은 13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x하고 y 인터셉트를 찾을 건데 여기서 말한 반지름이 xy 인터셉트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x 인터셉트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6이고요. y 인터셉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역시 6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니까 자, B번 같은 경우 x 인터셉트는 플러스 마이너스 7, y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7이 되고요. 자, C번은 x가요, 플러스 마이너스 0.2고요. y는 플러스 마이너스 0.2고요. 자, 마지막 D번 같은 경우 x절편이 플러스 마이너스 13, y절편도 플러스 마이너스 13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래프를 그리라고 그랬는데 역시 반지름만 표시를 해주면 되거든요. 자, 오른쪽은 6이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6이고요. 자, 역시 마이너스 6 플러스 6 이것만 써주면 됩니다. 자, 이 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B번 같은 경우는 7이고요. 둘 다 여기는 마이너스 7이고요. 자, 세 번째 0.2고요. 이쪽은 마이너스 0.2고요. 자, 마지막은 얼마가 되겠어요? 13이 되겠죠. 자, 여기도 13, 여기도 13, 여기는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센터는 0,0이고요. 자, 여기 ABCD에는 각각의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 이거 가지고 역시 원의 방정식을 만들 건데 자, A번부터 보시면 반지름이 R이라고 그랬어요. 3번 문제 했던 걸 가지고 머릿속에 넣고 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반지름이 R이라는 얘기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이요. 자, 11의 제곱 121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요. x-인터셉트의 의미가 원점에서부터 반지름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의 제곱 81이고요. 자, C번은요. 역시 y절편이나 x절편이나 같이 반지름을 의미하니까 센터가 0일 때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제곱 16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D번에선 이번에는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으로 똑 잘라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의 제곱이요. 36이라고 하면 됩니다. 5번입니다.
자, 이번 문제에서는요, 역시 센터는 0,0인데, 이 원 위에 한 점이 8,15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 레디우스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아까처럼 x, y 절편이 나왔으면 바로 반지름을 구할 수 있을 텐데, 이번엔 그렇지 않은 거거든요. 자, 그림을 제가 잠깐 그려보면, 자, 여기가 센터고요. 자, 여기는 8,15입니다. 자, 원 위에 이렇게 원이 있으면 원 위에 한 점이 8,15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여기서 반지름을 구하려면 요 길이가 반지름이 되겠죠. 자, 이거 거리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에서 했던 거하고 똑같죠.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먼저 그냥 r이라고 쓸게요. 자, r은 루트를 씌워야 되겠죠. 자, 루트를 씌우고 8에서 0을 빼서 제곱하고요. 하나는 15에서 0을 빼고 제곱을 합니다. 자, 요 자리가 0,0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해주면 8-0의 제곱이니까 8제곱이라서 64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이쪽은요 15제곱이니까 225가 나와서 289가 나옵니다. 자, 이게 원래 피타고라스에서 하나의 정수비거든요. 8대 15대 17이요. 자, 289는 17의 제곱이니까 밖으로 나오면 17이요. 자, 그래서 R 값은 얼마라고요? 17이 됩니다. 이제 이퀘이션을 쓸 건데 저희가 이미 반지름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이다 17제곱이요. 아니면 289를 써도 괜찮고요. 자, 이번엔 그래프입니다. 자, 역시 센터가 0,0이었으니까 여기 0,0 맞고요. 저희 반지름 구했을 때 17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17, 여기도 17이요. 자, 여기는 마이너스 17, 여기도 마이너스 17이 되겠죠. 사실 제가 여기를 좌표로 표현을 해주려면 17,0이라든가 이쪽 같은 경우는 0,-17을 써야 되는데 저희는 x값이나 y값만 쓴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만 그리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자, 원의 방정식이 있습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65라고요. 그리고 a, b, c, d에 있는 이 좌표들이 이 원 위에 있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냥 계산을 해보면 쉽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65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4의 제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7의 제곱을 하면 자, 이게 65가 나오는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제곱하면 16이고요. 7제곱하면 49니까 이건 65가 맞네요. 자, 그래서 얘는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자, yes라고 쓰겠습니다. 자, B번 같은 경우는요, 계산을 해보면 25죠? 그리고 플러스 36인데 얘는 얼마가 나오나요? 65가 나오지 않지요? 자, 얘는 no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은 64 플러스 1이니까 얘는 65가 맞고요. 자, D번은 9 플러스 36이면 얘는 얼마가 나오나요? 45밖에 안 나오네요. 자, no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센터는 0,0이고요. 자, A번에 지금 4개의 좌표가 있는데 여기까지의 레디우스를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반지름이라는 건 거리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자, 그럼 저희가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거부터 해보면은요. 루트고요. 0에서 마이너스 3 하니까 플러스 3이 되겠죠. 제곱 플러스 0 마이너스 4의 제곱이면 얘는 9 플러스 16 하니까 루트 25가 나옵니다. 자, 이 얘기는 그냥 5라고 써도 되겠죠?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차피 저희 0에서 빼는 거니까 특별하게 0을 쓰지 않겠습니다. 그냥 5제곱 하고요. 0에서 0 빼면 0이니까 0제곱 하면 되겠죠? 자, 역시 25고요. 얘도 밖으로 나오면 5가 되네요.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0제곱 하고요. 3제곱 하니까 9고요. 반지름은 3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0에서 8 빼니까 8제곱 하고요. 그 다음에 15제곱 하고요. 자, 이거 계산해주면 64 더하기 225니까 자, 루트 값이에요. 제가 289가 나와요. 자, 그럼 얘는 17의 제곱이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A번을 했고요. 자, B번 같은 경우는요. 이퀘이션을 써달라고 그랬습니다. 자, A번부터 이퀘이션을 쓰면 자, 첫 번째부터 제가 이퀘이션을 써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니까 5제곱이요. 25라고 쓰면 되겠죠? 자, 두 번째도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제곱이라서 25고요. 자, 세 번째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3제곱이라서 9가 되고요. 자, 마지막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7의 제곱이라서 289가 됩니다. 자, 그래도 딱 떨어지는 정수값이라서 좀 편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원 위에 또 다른 점들을 달라고 그랬어요. 자, 10번인데 반지름이 5고요. 센터가
0,0일 때, 자, 이 원 위에 있는 또 다른 좌표들을 달라고 했습니다. 자, 제곱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면 돼요? 25가 나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1 플러스 루트 24. 각각을 제곱해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1 플러스 24에서 25가 나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 점의 좌표는요, 1로 놓고요. 다른 한 점은 루트 24로 놓겠습니다. 정수가 아니어도 괜찮은 거잖아요. 자, 이번에는 한번 마이너스 2 정도 해볼까요? 자, 마이너스 2 제곱하면 4가 나오잖아요. 아직 21이 더 필요하네요. 자, 그래서 여기는 루트 2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역시 반지름이 5였거든요. 자, 어떤 숫자를 넣어볼까요? x의 자리에 3을 집어넣으면 얘가 3, 3은 9죠? 자, 9가 나왔으니까 얼마가 더 필요하죠? 25까지 가려면 16이 더 필요하네요. 자, 한 자리는 4가 되겠습니다. 자, 요거 변형해서 하나는 마이너스 3,4를 써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9인데요. 2라고 저 루트 8을 쓸 거고요. 자, 또 하나는 마이너스 2하고요. 이거 제곱하면 4 나오죠? 우린 5가 더 필요하니까 루트 5를 쓰겠습니다. 자, 여기는 숫자가 좀 커가지고 어렵나요? 자, 이렇게 쓸까요? 15,8이요. 어차피 얘가 225고 얘가 64니까 똑같잖아요. 자, 하나는 더 꼼수를 부려서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8 정도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0원이 됐고요. 자, 이번에 그림을 그리는 건데 제가 원의 크기는 비슷하게 그렸어요. 그렇지만 반지름은 사실 다른 거 아시죠? 이번엔 좌표를 한번 적어볼게요. 자, 반지름이 5였으니까 여기는요. x값이 5고요. y값은 0이 되겠죠. 여기는 마이너스 5,0이고요. 요 자리 하는 겁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요. 0,5가 나오고요. 밑에는요. 0,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첫 번째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둘 다 반지름이 5니까 서로 같다고 표시를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3이었으니까요. 여기는 3,0이고요. 마이너스 3,0이고 여기는 0, 마이너스 3, 0,3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반지름이 17이었죠? 자, 그러면 17,0 마이너스 17,0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17 마지막으로 0,17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각 상황을 모델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쓰라고 그랬고요. 원점은 0,0이라고 했습니다. 자, A번 같은 경우는요. 진앙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찾는 문제인데 토론토에서부터 144km 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진앙이면 요까지가 지금 144km라는 얘기입니다. A번이고요. 자, 되게 쉬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반지름으로 놓고 보면 되니까 144의 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자, B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공전 궤도에 있는 길인데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19,000km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지구가 있습니다. 자, 지구의 중심으로부터 어딘지는 모르겠으나 여기까지가 19,000km 떨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로 생긴 이 길을, 이 궤도를 구해달라는 얘기죠. 자, 역시 반지름이니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래제곱이니까 19,000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15 문제는 자전거 바퀴의 림이 69cm래요. 자, 자전거 바퀴가 이렇게 있는데 자전거 뭐 이렇게 표현을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자전거 바퀴가 있는데 이 전체가 얘가 69cm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언제나 반지름이 필요하니까 이 반지름은 얼마겠어요? 34.5가 되겠죠.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요 34.5의 제곱이라고 하면 되고요. 자, 마지막 D번은요. 직경이 2.4m인 스톰워터 터널의 단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스톰워터 터널이 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직경이라고 하는 게 저희 지름을 얘기하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4m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반지름은 1.2일 거잖아요.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2의 제곱이다. 자, 요거는 1.44라고 쓸 수 있겠네요. 딴 거는 계산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8번 문제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9번입니다. 자, 돈이라고 하는 친구가요. 원형 최소 정원을 설계를 했대요. 자, 그래서 가드너를 위해서 이걸 정확하게 그려줘야 하나 봐요. 자, 저희한테 이 원의 방정식을 써달라고 했습니다. 일단 처음에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요. 이게 지름이 24m입니다. 그리고 중앙에 있는 화단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의미하겠죠. 자, 이게 6m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 길이요. 거리니까 가장 최단거리로 해야 되잖아요. 이 거리가 1.5m라고 했습니다. 자, 나머지 요 정원 두 개요. 제가 표시를 이렇게 할게요. 요 정원 두 개의 길이는 서로 같다고 했고요. 자, 그럼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원의 방정식이 몇 개인지를 써야 되는데, 제가 첫 번째 원의 중심에서부터 요까지 가는 거 하나 써야 되겠죠. 자, 두 번째요. 여기 길의 끝부분,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자, 마지막까지 이렇게 5개가 필요합니다. 자, 앞에서부터 제가 이거를 A, B, C, D, E라고 칭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거 보면은 이거 직경이 6m였으니까 반지름이 얼마가 나오겠어요? 3m가 나오겠죠. 자, 그럼 제가 A번부터 써보면 A는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인데 r이 3이니까 일단 3제곱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를 보면은 이 도로라고 했죠. 이 도로가 1.5m였잖아요. 그러면 3에다가 1.5를 더해주면 되겠죠. 자, 역시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5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이 4.5는 3 플러스 1.5를 한 겁니다. 자, 이제 10번을 가면은 저희가 이 하단에 이 길이를 알아야 되는데 이 길이를 알기 위해서 먼저 한번 계산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저희가 반지름을 보겠습니다. 전체 반지름이 R이 12가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알고 있는 거가요. 안에 있는 반지름이 3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었어요. 도로가 1.5m짜리가 2개가 있으니까 그것도 역시 3이 되겠죠. 자, 그럼 얼마가 나왔어요? 여기 나왔죠. 그러면 결국 화단이 2개가 남았는데 각각이 3m씩 나오겠네요. 자, 그럼 10번을 계산을 해보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번에는 플러스 3을 해줬으니까 7.5의 제곱이 나오겠죠. 자, 얘는 3 더하기 1.5 더하기 지금 3까지 해준 겁니다. 자, D번이요. 이번엔 두 번째 길의 끝까지 갑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7.5에다가 1.5를 더한 9의 제곱까지 가겠죠. 이것도 쓸까요? 3 더하기 1.5 더하기 3 더하기 1.5까지 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일 끝부분까지 갈 건데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아까 반지름 12였죠? 12의 제곱이요. 144가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부터 계산해서 한번 쓰겠습니다. 3의 제곱은 9가 나오고요. 4.5의 제곱은요. 20.25고요. 그 다음에 7.5의 제곱은 56.25입니다. 자, 여기는 81이 되겠고요. 자, 역시 간단하게 9번 문제를 해봤습니다. 10번입니다. 두 개의 위성이 지구를 돈다고 그랬어요. 자, 위성의 궤도가 서로 얼마나 차이가 나냐고 물어보는 문제고요. 자, 제가 오른쪽에 간략하게 그림을 그려봤는데 제일 작은 원이 지구고요. 두 번째 원이 첫 번째 위성의 궤도고요. 제일 마지막 파란색 선이 두 번째 위성의 궤도랍니다. 자, 그리고요, 첫 번째 위성과 두 번째 위성은요, 거리가 200km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둘의 궤도의 차가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궤도는 원의 둘레하고 똑같잖아요. 그럼 저희는 반지름을 구하면 각각의 원의 궤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625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수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얘가 R의 제곱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R 값을 구하려면요. 루트 안에다가 얘를 넣어주면 될 거예요. 이렇게요. 자, 제가 얘를 계산기 없이 한번 밖으로 꺼내볼게요. 자, 이 말의 의미는 5625 곱하기 만이잖아요. 자, 만을 저는 100의 제곱으로 쓰겠습니다. 자, 루트 안에선 제곱일 때 밖으로 꺼내기가 쉽잖아요. 자, 이제 5625라는 숫자는요. 25가 몇 번 들어가 있냐면 1000 속에는 25가 40번 들어가잖아요. 그럼 5000 속에는 200번 들어가고요. 자, 625는 25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225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225라는 얘기는 15의 제곱이잖아요. 자, 25는 5의 제곱이고. 자, 이제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자, 루트 안에 다시 넣을게요. 5제곱 곱하기 15제곱 곱하기 100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루트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5 곱하기 15 곱하기 100이 되겠죠. 얼마입니까? 7,500이 나옵니다. 오케이, 첫 번째 거요. 반지름이 7,500이 나왔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거는 얼마겠어요? 자, 두 번째는 여기다 200을 더해준 7,700이 되겠죠.
자, 이제 저희 원의 둘레를 구할 겁니다. L이라고 놓고 할게요. 자, 첫 번째가 얼마가 나오는 거냐면 원의 둘레는 2파이 R이잖아요. 그러니까 2 곱하기 7500 곱하기 파이니까 15000파이가 나왔습니다. 자, 두 번째 거 구할게요. 얘를 1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두 번째 거는요. 역시 2파이 R인데 그러면 2 곱하기 7700이죠. 곱하기 파이를 해주면 얘는 15400파이가 나오네요. 자, 둘의 궤도 차이를 구해야 되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겠죠? L2에서 L1을 빼주면 400파이가 나옵니다. 자, 이거 계산을 해주면 1, 2, 5, 6.6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저희는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소수점 한 자리 이거 올려버려서요. 대략적으로 1257km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1번입니다. 자, 센터는 0,0이고요. 원 위에 한 점이 5,-12를 지난다고 그랬어요. 이 아이의 먼저 이퀘이션을 구해야 되는데 저희가 거리를 알아야 되겠죠. 자, 0에서부터 한번 이번엔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거리를 구하려면 자, 이렇게 그려주면 직각삼각형이 나오고요. 이 거리를 구하면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구할 겁니다. 자, 그럼 거리요. 반지름이라고 놓을까요? R은요. 0에서 5를 뺀 거를 제곱을 하고요. 0에서 뺄 겁니다. 마이너스 12를 제곱을 해주면 그럼 얘가 마이너스 5가 나오니까 25고요. 이쪽은 12가 나오니까 얼마인가요? 144가 나와서 얼마냐면 169입니다. 자, 루트 169는 밖으로 나오면 13이고요. 자, 그럼 저희가 이제 식을 쓰면 이퀘이션을 쓰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3의 제곱 또는 169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제 나머지 엔드포인트 한 점을 구해달라고 그랬어요. 자, 얘를 제가 이렇게 갈까요? 자, 그러면 요즘에 좌표 구하는 건데 얘는 x쪽으로는 얼만큼이요? 마이너스 5만큼이요. y쪽으로도 마이너스 12만큼이요. 자, 이렇게 해서 B번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2라고 쓰겠습니다. 12번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원 위에 두 점을 저희에게 알려줬습니다. 하나는요, 마이너스 8,15고요. 하나는 8, 마이너스 15입니다. 자, 얘의 이퀘이션을 구해야 되는데 저 원 두 점이 사실 별로 의미가 없죠. 저희는 한 점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여기다가 역시 선을 그어보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고요. 저희가 이 거리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가 R이 되는 거니까 자, 이 거리가 얼마인가요? 얘는요, 거리니까 8로 놓겠습니다. 자, 여기는요, 15가 되겠죠. 사실 앞서서도 나왔어요. 이 삼각형, 직각삼각형의 정수비라는 게 몇 개 있었는데 한 번만 해볼까요? 3대, 4대, 5입니다. 자, 얘가요, 빗변 하이퍼테누스입니다. 자, 두 번째요, 5대, 12대, 13이 있습니다. 자, 그 나머지 하나 외우면 얘가 8대, 15대 17입니다. 3대 4대 5요. 여기다가 곱하기 2에서 6대 8대 10 해도 됩니다. 네, 그냥 가장 기본형만 써놨으니까 이거 사실 3개만 외우고 있으면 정수비는 저희가 다루는 데서는 이게 거의 전부거든요. 3개로 외우면 편해요. 사실 얘가 8이고 15면 당연히 R값은 17이 나오겠죠. 그래도 저희는 구해야 되니까 자, R은요. 이번에는 그냥 거리니까요. 그냥 8제곱 플러스 15제곱으로 갈게요. 그러면 64 플러스 225고 얘가 얼마냐면 289입니다. 자, 289는요. 17의 제곱이고요. 자, 그럼 식을 쓰면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7의 제곱 또는 289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13번입니다. 자, 돌이 연못으로 떨어져서요. 원 모양의 물결을 만든답니다. 그런데 이 물결이요. 초당 6cm씩 꾸준히 커지고 있고요. 자, 여기에 연못에 장난감 보트가 하나 떠 있는데 얘는 돌이 떨어진 지점으로부터 동쪽으로는 2m 그리고 북쪽으로는 1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답니다. 자, 그러면 이 물결이요. 꾸준히 커져서 여기 보트까지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 역시 이 길이를 알아야 되겠죠. 그쵸? 자, 이 길이는요.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면 되잖아요. 자, 그럼 반지름 R은요. 어떻게 됩니까? 1제곱 플러스 2제곱 해서
루트 5가 나왔네요. 자, 일단은 저희 이퀘이션 하나 써줄까요?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루트 5에 이거 전체의 제곱인 거죠? 그래서 5라고 써도 되고요. 자, 일단 이퀘이션은 이건데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1초에 6cm씩 가면서 저 루트 5의 위치까지 가려면 얼마큼의 시간이 걸리냐고 물어본 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일단 루트 5가 유리수로 계산이 되면, 그러니까 루트 안에 있는 숫자를 밖으로 빼겠다는 얘기예요. 자, 얘가 이제 밖으로 나와야 되고, 자, 여기서 이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그겁니다. 저 파문은요, 6cm per sec예요. 1초당 이만큼인데, 지금 얘는 단위가 뭡니까? 미터란 말이에요. 그럼 저희가 센티미터로 이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자, 미터에서 센티미터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루트 5에다가요, 곱하기 100을 해주고, 그럼 이게 지금 요 거리를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거리를 나누기 뭐를 해주면 되겠어요? 6으로 나눠주면, 자, 그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린다는 걸 알려주겠죠. 한번 계산기를 가져와 볼게요. 자, 제가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루트 5 넣고요. 밖으로 나가서 곱하기 100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를 나눌 겁니다. 6으로요. 자, 얼마 나왔나요? 37.26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 그냥 초까지 끊어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37초라고 써주면 되겠죠. 14번입니다.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25는요. 지금 원의 방정식이고요. 자, 그 위에 각각의 점들이 있는데 저희에게 그 값을 다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점의 위치는요. a, 5고 또 다른 점은 9, b라고 했고요. 자, 이 a, b 값을 구하는데 소수 한 자리까지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자,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자, 먼저요. a, 5를 계산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x값은 모르는데 x의 자리에 일단 a를 넣어주면은요. a제곱 플러스 자 5제곱이죠. 25는 125죠. 그쵸? 그러면 a제곱은 100이 나올 거고요. 자, a는 얼마입니까? 10이 나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걸 갈게요. 자, 9, b가 나왔습니다. 자, x가 9였으니까는 얘는 81이고요. 얘는 b제곱이고 125죠. 자, b제곱은요. 125에서 82를 빼주면 25에다가 19를 더해야 되는 거죠. 자, 44가 나오네요. 자, 그럼 b값은요. 루트 44가 되겠죠. 자, 이거는 제가 계산기를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트 44를 계산을 해주면 얼마 나오나요? 6.633 나오는데 저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가는 거니까 6.6이라고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 하고 보니까요. 지금 a제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10은요. 그냥 10이 아니라 플러스 10도 되고 마이너스 10도 되고요. 자, 이 b값 같은 경우는 플러스 6.6이랑요. 마이너스 6.6도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15번입니다. 역시 위성이 있고요. 자, 위성이 지구의 궤도를 따라서 지금 돌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구 위에 하나의 궤도를 더 그린 거죠. 자, 그래서 그 식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이게 지금 4,500만이네요. 자,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위성이 있는데 그 위성의 좌표는요. 지구의 중심을 원점으로 놓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점의 좌표가 12,504에다가 16,050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새로운 요 위성이요. 얘는요. 기존에 얘보다 안에 있을까 밖에 있을까를 물어봤어요. 저희 이거 지금 반지름의 제곱인 거를 알잖아요. 그럼 이쪽에서 역시 반지름을 구해서 그거를 제곱을 해주면 얘보다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그럼 반지름을 구하려면 역시 루트를 써야 되겠죠? 자, 루트 하고요. 0을 기준으로 했으니까 그냥 거리 12,504로 하겠습니다. 자, 12,504의 제곱 플러스 16,050의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제가 이걸 계산기를 사용을 해볼게요. 자, 어떻게 나왔나요? 20345 뭐 이렇게 나오는데 2만 대가 나온 거죠. 저희가 그러면 지금 얘는 R 값이고요. 지금 처음에 주어졌던 거는 R 제곱값이었잖아요. 그러니까 R 제곱값을 제가 다시 R로 바꿔볼게요. 루트 안에 넣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4, 5에다가 동그라미가 6개입니다. 자, 보시면 얘는요 6,700이고요. 쟤는 2만이네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얘가 지금 지구입니다. 지구 밖에 하나의 위성이 있는데 얘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5, 0이 6개죠. 자, 이렇게 있는 거고 지금 또 하나는 이거보다 더 밖에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지금 따라서 돌고 있는 건데 얘는 식을 써볼까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얼마가 나와야 되나요? 20, 3, 4, 6이라고 할까요? 이거의 제곱이 되면 되는 거겠죠. 자, 얘도 다시 쓰면 얘는 6, 7, 0, 8의 제곱이 되는 거고, 자, 결론적으로요, 첫 번째 위성의 바깥쪽에 있다는 거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16번입니다. 자, 샤넬은요, 바닥을 설계 중이라고 해요. 자, 바닥에다가 뭐 이렇게 나무 조각 같은 걸 깔려고 하는 건데, 자, 원과 정사각형을 이용해서 할 거라고 합니다. 저 제일 작은 원이요. 안에 있는 애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6이라는 식을 갖고 있고요. 저희한테는 가장 큰 사각형의 치수를 구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씩 해보면은요, r제곱이 16이라는 얘기니까 여기서 r값은 얼마가 나오겠어요? 제일 작은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안에 있는 제일 작은 원입니다. 자, 여기서 얘 r값은 4가 나오겠죠. r제곱이 16이니까 당연히 4가 나오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게 반지름이 4가 나왔다는 얘기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4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는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자, 8이 나왔습니다. 그럼 제일 작은 사각형은 한 변이 8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또 원을 체크를 하려면 얘를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요. 이렇게 해야지 밖에 있는 큰 원에 반지름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얘의 길이를 재려면 저희가 피타고라스를 이용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지금 직각삼각형이라고 봐주시고요. 요거 한 변이 아까 8이었죠? 얘도 8이잖아요. 자, 그럼 저희가 요거를 구할 건데 제가 얘를 L1이라고 놓겠습니다. 자, L1이요. 자, L1은요. 루트 8제곱 플러스 8제곱이죠? 자, 그럼 얘가 얼마냐면 64가 두 번 있으니까 128이 나오고요. 루트 128이요? 얘는 뭐 8루트 1라고 써도 되고 아무튼 루트 128이 되기도 하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큰 원으로 갈게요. 자, 이번엔 보라색으로 하겠습니다. 자, 큰 원에 반지름이 얼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큰 원의 반지름은 8루트 2를 요 r값은요 8루트 2를 2로 나눈 4루트 2가 되겠죠. 자, 이제 반지름이 다시 4루트 2가 나왔으니까 좀 지워볼까요? 이제 좀 지웠으니까 자, 얘가 얼마가 나왔다는 얘기죠? 4루트 2가 나왔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저희는 제일 큰 사각형의 사이즈를 구해야 되는 건데 얘가 4루트 2란 얘기는 뭐 같은 말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루트 2라는 겁니다. 저희 이 아이의 사이즈를 구해야 되는데 큰 사각형이죠? 색깔을 또 바꿔서 가장 큰 사각형이요. 얘는 여기가 8루트 2고요. 얘가 정사각형이잖아요. 원을 감싸고 있으니까 얘도 8루트 2고요. 얘를 계산기에 해보면 대충 11.3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16번을 가볍게 맞췄고요.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이 이게 뭐 r이 뭐 반지름이니 원의 반지름인 걸로 어떻게 증명할래, 뭐 어떻게 설득할래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네가 보면은 항상 이렇게 연습 문제 하나씩은 여러분 스스로 공부를 해볼 수 있는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것 같으니까 1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18번입니다. 지금까지 보던 거하고는 좀 다른 식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저희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의 제곱을 했잖아요. 그런데 A번 같은 경우는 x 앞에 y 앞에 똑같이 지금 9라는 숫자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원의 방정식에서는요, x나 y 앞에 숫자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이 얘기는 똑같은 숫자가 있으니까 전체를 뭘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9로 나눠주면 쉽겠죠. 그러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9분의 16이고요. 얘는 지금 r제곱이잖아요. 그러니까 r은 얼마겠어요? 3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럼 얘는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센터가 얼마고요?
0,0이고요. 그리고 반지름은 얼마인? 3분의 4인 그러한 원이다 라고 설명을 해주면 됩니다. 자, 비번 문제는 조금 더 또 다르게 생겼습니다. 지금까지는 x제곱이었는데 이번엔 x-2의 제곱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끝에 9는요. r제곱임이 틀림없습니다. 자, r은 3이라는 거 알고 있고요. 자, 여기에서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희가 체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센터가 얼마였나요? 0,0이었죠. 자, 이제 센터가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떻게 바뀌냐면은요. 원래 마이너스 2가 있으면은요. 여기는 2라고 써주면 돼요. 부호를 뒤집어 준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는요. 마이너스 4요. 센터가요. 2, 마이너스 4고요. 그리고 반지름이 3인 그런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일단 원을 한번 그려보면 자, 이렇게 원을 그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 가운데 점 있죠? 여기가 얼마가 된다고요? 2, 마이너스 4가 된다고요. 자, 그리고 요까지 거리는 얼마가 나와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3이 나와야 되겠죠.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제가 X축과 한번 Y축을 그려볼게요. 자, 처음에 보면은요, 반지름이 3이라고 했는데 얘가 2니까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요까지 오면은 아마 0이 되겠죠. 대충 여기다가 선을 긋고 제가 2등분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위로 몇 칸 올라가야 되겠어요? 4칸 정도 올라가야 되겠죠. 한 요 정도 될 것 같으네요. 제가 이제 선을 그어 볼게요. 제가 지금 긋고 있는 이 선은 뭐라고요? X축하고 Y축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대충 그려봤어요. 자, 얘가 X축이고요. 얘가 Y축인데 오른쪽으로 2개, 아래로 4개 움직인 센터가 2, 마이너스 4고 반지름이 3인 그러한 원을 그려본 겁니다. 19번입니다. 자, 트럭이요. 길을 따라가면서요. 반원 모양의 터널에 접근을 했습니다. 터널의 최고 높이는요. 5.25m고요. 이 트럭에는 짐이 실려 있는데 폭은 8m고요. 위로 높이로는 3.5m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트럭은 터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를 묻는 문제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얘가 지금 5.25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름은 10.5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얼마라고요? 10.5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저희가 아까 짐을 생각을 했을 때 8m, 3.5m니까 어떻게 보면 통과를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요.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밑부분은요. 그러니까 폭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다는 얘기죠. 자, 이게 과연 요 안에 맞춰서 통과를 하느냐? 자, 아니면 자, 이렇게 돼서요. 터널의 끝부분을 긁으면서 통과를 못하느냐를 지금 저희 보고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뭐를 구하면 되는 거냐면요. 빨간색이라면 요거죠. 그쵸? 파란색이라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각선을 그리듯이 요거를 지금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를 구하려면 저희가 알고 있는 거 원래 이 짐이 가로로 아까 8m라고 했으니까 반만 잡으면 여기가 4m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요. 위쪽으로는 얼마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림상으로 어떤 건지 모르겠으나 여기가 3.5m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저희 이거 구하는 건 원의 반지름 구하듯이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제가 이걸 R이라고 쓸게요. 자, R은요. 얼마입니까? 4제곱 플러스 3.5의 제곱이겠죠. 자, 얘가요. 원래 터널인 5.25보다 크냐 작냐가 지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계산기에다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5.3150 뭐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터널의 반지름이 5.25인데 얘는 지금 5.31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통과를 한다 못한다? 네, 통과를 못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니까 한번 신나게 쫙 그어볼까요? 자,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2-3번은 끝이 났습니다. 본 동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